안녕하세요. 시어머니 때문에 결국 이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할 때까지만 해도 저한테 시어머니는 없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였어요. 왜냐하면 진짜로 없었거든요. 결혼한다고 처음 인사드리러 갔을 때도 아버님 혼자서만 자리를 지키셨고, 상견례 때도 물론이고 결혼식도 전부 아버님 혼자였습니다. 사별한 것도 아닌데 경사를 이야기하는 자리에 집사람이 부재라 면목이 없다며 상견례 때 저희 부모님께 인사보다 사과를 먼저 하셨던 아버님이 생각이 나네요. 그래도 아들 결혼식인데 연락이라도 되었다면 아들 장가가는 모습이라도 보여줄 수 있었을 텐데 라고 하시며 결혼식 전날에도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셨지요. 시어머니가 안 계신 이야기는 남편하고 결혼 이야기 나오자마자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알게 될 텐데 숨길 이유가 하나도 없다면서 이야기를 꺼내주었죠. 남편이 군대에 전역할 때 돼서 말년휴가 나와가지고 집에 왔는데 그때부터 어머님이 집에 안 계셨대요. 그땐 아버님이 남편한테 엄마 친구들하고 해외여행 갔다고 그런 식으로 말을 하셨다 해요. 남편은 그 말을 그대로 믿었죠. 전화 몇 번 했는데 안 받으시길래 얼마나 신나게 노시면 전화도 안 받으실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었답니다. 그래도 말년휴가 맞춰서 해외여행을 간 게 조금 서운하긴 했었다죠. 암만 휴가 마치고 부대 복귀해서 일주일도 안 지나서 전역이 예정되어 있다지만 그래도 14박 15일 모처럼 길게 나온 휴가인데 엄마가 해준 집밥도 먹고 싶었고 자기도 자기 나름대로 가족여행 계획도 세우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한 달에 20만 원도 안 되는 월급 아끼고 모아서 100만 원이나 만들어 나왔었다는데 일주일 뒤면 다시 집에 온다지만 괜히 말년휴가 나와서 펑펑 놀다가 모처럼 가족여행을 위해 모아놓은 돈 그거 다 써버릴까봐 휴가 나와서 제대로 놀지도 못하고 그렇게 부대에 복귀했었답니다. 그렇게 전역하고 다시 집에 돌아왔는데 그때도 어머님이 안 계셨대요. 남편이 아버님한테 엄마 뭐 해외여행이 아니라 배낭여행이라도 가신 거냐고 어찌 아직도 집에 안 계시냐고 그렇게 물었는데 그때서야 아버님이 어머님이 사실 집을 나갔다는 이야기를 해주시더랍니다. 어머님이 한참 취미생활 시작하신다고 운동이며 등산이며 정말 이것저것 배우러 다니셨는데 춤 배우러 갔다가 거기서 알게 된 분하고 눈이 맞아 집을 나갔다고 하시더래요. 그래도 군대라고 전역을 일주일 남기고 군대에서 안 좋은 생각하거나 괜히 마음 쓰게 만들까봐 그렇게 거짓말을 하셨던 거였고요. 전역 이후에도 한동안은 학업에도 지장을 줄 만큼 시어머니의 부재가 남편에게 영향을 줬었는데 지금은 다 극복한 상황이라고 했죠. 이후에 결혼 준비하면서도 아버님이 매번 시어머니 빈자리가 아쉽다며 한마디 할 때마다 남편이 저런 아버지가 이해가 안 된다며 짜증을 자주 내곤 했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시어머니는 저한테는 없는 존재다 생각하고 결혼식까지 올리게 되었죠. 그런데 저희 결혼식을 올리고 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님이 난데없이 집에 돌아와 버린 거예요. 언젠가 아버님 전화로 저희한테 전화가 걸려왔죠. 시댁에 좀 와보라고 해서 다녀왔는데 시어머니가 집에 계셨어요. 아무렇지도 않은 척 아들 결혼했다면서? 하고 묻고는 어릴 때는 얼굴 이쁜 여자만 찾더니 결혼은 평범한 애랑 했네? 하고는 저한테 앞으로 잘 부탁한다고 인사를 건네더라고요. 거의 10년 가까운 세월, 집을 나가 있던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만큼 아무렇지도 않아 하시는 게 참 다른 것보다 보통 분은 아니시다 그렇게 생각했죠. 그날 자리 내내도 그랬지만 집에 돌아와서도 남편은 도무지 화가 풀리지 않는 듯 보였어요. 어머니가 돌아왔는데 기쁜 모습 하나 보이질 않았죠. 아버지가 왜 엄마를 다시 받아준지 모르겠다,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며. 아들한테는 말도 못할 이유로 그렇게 집을 나갔으면 나가서 잘 살던가. 적어도 이런 식으로 다시 돌아오진 말았어야지. 이제 와서 나타나면 누가 기뻐라도 할 줄 알았던 거냐고 하면서 자기 분을 삭히지 못하고 그날 이후로도 이틀 3일을 짜증만 내면서 지냈습니다. 남편이 평소에도 싫은 소리 하나 못하고 지나가는 개미 새끼도 한 마리 못 죽일 것 같이 여린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웬만한 일에는 화 한 번 내지 않는 잔잔한 호수 같은 사람이었는데 저렇게 짜증을 내고 있는 모습만 봐도 그동안에 서운했던 마음이 얼마나 커다란지 알 수 있었습니다. 아무튼 제3자나 마찬가지인 제 입장에서 볼 땐
뭐 어디 놀러라도 다녀오신 것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돌아온 시어머니도 대단했지만 그걸 받아준 아버님도 참 대단하다 싶었어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저희 친정아버지셨다면 다시 가족들 앞에 나타난 순간 여길 어디라고 돌아왔냐고 집에 발도 못 붙이게 하셨을 것 같았거든요. 한편으로는 부부의 연이라는 게 그런 허물도 덮어줄 정도인가. 우리 친정 부모님도 같은 상황이라면 다시 받아주시려나 하는 생각도 들었죠. 아무튼 그렇게 어머님이 돌아오고 나서 몇 주가 지나서였어요. 아버님이 어머님 빼고 저희만 따로 불러서 식사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아버님이 어머님을 다시 받아주신 진짜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이야 상관없지만 시간 지나면 저희들 사이에서 아이도 생기고 그럴 텐데 당신은 저희 아이를 돌봐줄 자신이 전혀 없어서 그랬던 거라네요. 남편이 어이없어 하면서 당장 생기지도 않은 아이 때문에 그런 결정을 내리신 거냐고. 그리고 요즘 출산율이 바닥이다 뭐다 해서 육아에 대한 복지가 예전같이 나쁘지가 않다고. 누가 부모님한테 아이 맡기냐. 우리들 맞벌이 하는데 사람을 써도 되는 거고 그러는 건데 그런 이유였으면 차라리 우리한테 상이라도 한마디 해주시지 그랬냐며 아버님 말에 엄청 대들었습니다. 아버님은 암만 그래도 살다 보면 네 엄마 도움받을 일이 있을 거라고. 이게 다 니들을 위한 결정이나 마찬가지니 너무 싫어하지 말아라 하면서 단호하게 말을 하셨죠. 말씀은 저희를 걱정하고 신경 쓰니까 내린 결정이라고 하시지만 저 역시 하나도 기쁘거나 감사하지는 않았어요. 왠지 그 말이 당신은 싫었지만 저희들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받아준 거다라고 시어머니를 다시 받아준 이유를 저희한테서 찾는 것처럼만 느껴졌었거든요. 남편도 집에 와서 뭘 우리 탓을 하시는 건지 필시 나중에 우리 아이 생기면 손주 구경 못할까봐 저러시는 걸 거라고 투덜대기 바빴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게 진짜 이유가 아니었어요. 정확히는 정말로 시어머니 도움을 받을 일이 생기게 되었던 거죠. 실은 아버님이 많이 아프셨던 거예요. 어머님 집 나가셨을 때랑 똑같이 본인만 알고 저희한테는 말 한마디 안 해주고 있었던 겁니다. 아버님이 혼자신데 아프기까지 하면 저희가 신경을 쓰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인 걸 아버님도 알고 계셨던 거죠. 자식들 인생에 도움이 되지는 못할 망정 결혼하자마자 큰 짐이 되는 건가 싶어서 고민이었는데 그때 마침 딱 어머님이 다시 나타나신 거죠. 어머님을 다시 받아주기로 하면서 간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이야기가 끝난 상황이었던 거고요. 그런 사유를 들으니 어느 정도 아버님이 어떤 기분이셨는지 이해가 가긴 했지만 남편은 여전히 이 상황을 못마땅해 했었어요. 왜 매번 중요한 걸 말 한마디 안 하고 혼자서 결정하고 실행하시는지 이해가 안 간다면서요. 그렇게 결국 저희가 결혼생활 2년차를 넘기던 해에 아버님은 병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시게 되었습니다. 이미 아버님께서 저희 결혼할 때 가지고 계셨던 재산 대부분을 처분해서 저희 결혼하는데 보태주신 상황이었어요. 아버님 앞으로 남아있던 재산은 어머님 앞으로 전부 돌아가게 되었지만 덕분에 그게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어머님한테 찾아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버지도 돌아가셨고 다시 자유의 몸이 되신 거니 어머니 하고 싶은 대로 사시라고요. 겉으로 듣기에는 어머님 마음 가는 대로 살라는 배려 섞인 말처럼 들렸겠지만 사실 그건 연을 끊자는 소리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님 앞으로 돌아간 재산도 있으니 그 돈으로 혼자 지내라는 말이나 마찬가지였죠. 평소에 조용하고 착한 사람이 화가 나면 무섭다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독한 말을 할 수 있나 싶었죠. 부모 자식 간의 연이라는 게 어지간해선 끊어내기 힘든 거라잖아요. 게다가 아버님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던 시기라 어머님도 나름 힘든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 생각했죠. 아무리 다른 사람 만나 중간에 공백이 길다 하더라도 이혼을 하셨던 것도 아니고 반평생을 부부로 지낸 아버님이 돌아가신 거잖아요. 아버님이 결혼 생활하는 동안 어머님을 얼마나 서운하게 해서 그런 결정을 내리셨다 한들 다시 잘 지내보겠다고 돌아오신 분인데 남편이 세상을 떠나자마자 자식이 와서 배려해주는 척 연 끊고 살자는 말을 꺼내고 있으니 어머님도 충격이 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중간에 나서서 두 사람 사이를 다시 붙여놓거나 그럴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그거야말로 오지랖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저 어머님과 다시 연을 끊고 지내는 게 남편의 뜻이라면
저도 그 뜻을 묵묵히 따라가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 생각했어요. 그리고 마음 한편에서는 솔직히 조금 다행이다 싶은 생각도 있었습니다. 없다고 생각했던 시어머니가 다시 생긴 것도 놀라운데 혹시나 모시고 살아야 하는 건 아닐까 싶은 걱정 또한 내심 제 마음 깊은 한구석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저렇게 나서서 어머님께 단호한 태도를 보여주니 오히려 안심이 되었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괜히 있는 말이 아닌 것 같아요. 결국 중요한 순간에 와서 남편은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길을 택했거든요.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남편이 어머님께 그런 말을 전하고 실제로 한동안 시어머니는 저희들 앞에 나타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없으셨어요. 이따금씩 친정 식구들과 함께하는 자리를 가지면 남편이 이제 저는 장인 장모님을 제 부모님이라 여기고 살겠다. 앞으로 자식처럼 효도하겠다는 식의 표현을 자주 했었는데 저희 부모님께 잘하겠다고 그러는 게 고마운 마음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저 사람 마음이 많이 심란하겠구나 싶은 생각도 같이 들었습니다. 아버님은 돌아가셨지만 어머님은 멀쩡히 살아계시는데 자기 입으로 이제 양친이 다 안 계신 거나 마찬가지다 하고 있는 그 마음이 도저히 가늠이 되지 않았죠. 그러던 중 연락 없이 지내던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짐을 싸들고 찾아왔어요. 그날의 일은 아직도 어제 일같이 생생히 기억이 나네요. 아버님 돌아가시고 그렇게 거의 반년 가까이 시어머니하고는 연락도 한 통 없이 지냈었어요. 그리고 그날은 남편이 어머니 마음 가는 대로 사시라고 말을 꺼낸 이후로 처음 시어머니한테서 저희한테 연락이 왔던 날이었죠. 아침에 회사 막 출근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저한테 전화가 한 통 걸려왔어요. 시어머니한테서 온 전화인 걸 확인했는데 그때는 일부러 받지 않았습니다. 반년 동안 연락이 없으셨던 분이니 뭐 전화를 실수로 잘못 걸었던 건 아닐까 생각했었어요. 암만 잘못 건 전화라 할지라도 전화를 받는 게 당연한 매너일 수도 있겠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반년 동안 연락을 하지 않았다 보니 어떻게 전화를 받아야 할지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할지 생각해보니까 막막한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하시려나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하나 혼자서 머릿속으로 예상 시나리오를 쓰고 그러고 있었는데 다행히 그런 고민하던 중 전화가 그냥 끊어졌어요. 정말 실수로 잘못 전화를 거셨나 보다 그렇게 넘겼고 그렇게 회사에서 예정되어 있던 팀 회의가 시작되었죠. 그런데 한참 회의가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다시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걸려왔어요. 보통 전화를 2번 연속으로 잘못 거는 일은 없잖아요? 시간차가 있긴 했지만 다시 전화가 걸려온 걸로 봐서 진짜로 저한테 어떤 용건이 있어서 전화를 하신 거구나 싶더라고요. 어차피 회의 중이기도 했고 혹시나 싶은 마음에 같은 실수를 2번 하신 건 아닌가 생각하고 진짜로 잘못 걸린 전화이길 기대하면서 또 전화를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먼저 걸려왔었던 전화와는 다르게 전화가 끊기자마자 곧바로 다시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걸려오더군요. 하지만 한참 회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 제가 전화를 받겠다고 자리를 비우기도 뭐한 상황이었지요. 결국 그렇게 전화를 무음으로 돌려놓고 핸드폰도 뒤집어 놓고 애써 시어머니 전화를 무시했습니다. 회의는 그날 점심시간 직전까지 이어졌어요. 회의 끝나고 팀원들끼리 같이 해서 바로 점심 식사를 하러 나갔다 보니 정신도 없었죠. 제 핸드폰을 확인할 수 있었던 건 식당에 도착하고 나서였습니다. 핸드폰 화면을 보니 시어머니한테서 걸려왔던 부재중 전화가 수십 통이 넘게 걸려와 있었던 거예요. 보니까 톡도 수십 개가 와 있길래 톡부터 확인했더니 시어머니가 집 비밀번호가 뭐냐고 묻는 질문이 전부였어요. 지금 집 앞인데 비밀번호가 뭐냐고 처음에는 용건을 자세하게 적으셨는데 나중 가선 비밀번호 뭐냐 비밀번호 점점 짧아지더니 야, 내 전화 왜 안 받냐 일부러 무시하는 거 다 한다 전화 받아라 하면서 점점 심각한 말들이 이어졌죠. 마지막엔 연연거리면서 18, 28 욕까지 잔뜩 써서는 내 전화 지금 무시하는 거냐는 톡으로 도배가 되어 있었습니다. 세상 둘도 없이 상냥하게 물어오셨다고 해도 비밀번호를 알려달라 그러면 그러고 싶지 않았겠지만 그런 식으로 욕까지 먹은 상황이다 보니 더더욱 알려주고 싶지가 않았어요. 자이든 타이든 전화 한 통 안 받았는데 그런 소리 듣고 전화까지 드려서 집 비밀번호까지 알려줄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왕 무시하고 다 씹어버린 거 아예 무시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남편한테도 톡 하나 보내놨어요. 어머님이 난데없이 전화해서 집 비밀번호를 물어봤다고요. 그때가 점심시간이었다 보니 평소 같으면 톡을 보내기 무섭게 칼같이 답장을 보냈을 남편이었는데 그날따라 대답이 없는 게 점심시간에 쉬지도 못할 만큼 회사 일이 바쁜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말았죠. 그렇게 일 마치고 집에 오는 길에 혹시나 문득 시어머니가 아직도 집 앞에서 저를 기다리면 어떡하지 살짝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제서야 확인한 척 전화를 드려야 하나 싶다가도 아직도 집 앞에 있는 상황의 비밀번호를 알려드리면 집에 들어가 계시는 거 아닌가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결국 시어머니한테 그 어떤 연락도 하지 않고 집에 도착을 했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릴 때 얼마나 긴장이 되는지 가슴이 다 콩닥콩닥거리는 소리가 제 귀에 다 들릴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집 앞에 아무도 없었어요. 안심하고 현관문 열고 집에 들어왔는데 현관문 열자마자 깜짝 놀라서 저도 모르게 소리를 다 질렀습니다. 시어머니가 이미 집 안에 들어와 있었거든요. 마치 이 집이 당신 집인 것 마냥 거실 바닥에 떡하니 옆으로 기대 놓아선 TV를 보고 있었어요. 문 열리는 소리에 고개를 살짝 돌려서 제가 들어온 걸 확인하고는 너는 왜 애가 전화를 안 받냐고 짜증부터 내더군요. 묻는 말에 대답은 안 하고 시어머니한테 대번에 집에는 어떻게 들어오셨냐고 물어봤어요. 시어머니가 뭘 어떻게 들어오냐고 문 따고 들어왔지 한마디 하더니 이 집이 뭐 네 혼자 사는 집이냐고 내 자식도 사는 집인데 당신이 들어오려면 못 들어올 게 어디 있겠냐는 겁니다. 그러곤 지난 일 가지고 나도 며느리랑 기싸움 하기는 싫고 배고픈데 저녁이나 차려보라고 한마디 하고는 다시 고개를 까딱 돌려서 TV를 다시 보기 시작했죠. 그제서야 평소에도 칼같이 제 톡에 답장을 해주던 남편이 아무 답장도 없었던 이유가 뭔지 알겠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이 설마 어머님한테 집 비밀번호를 이리도 쉽게 알려드릴 거라고는 생각도 못해서 그저 이 상황이 더더욱 당황스럽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밥이나 차려오라는 시어머니 말을 뒤로 한 채 그 길로 방으로 들어가 남편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남편이 제가 퇴근해서 이 상황을 모두 알고 전화를 했다는 걸 눈치챈 건지 이번엔 전화 걸기가 무섭게 바로 전화를 받더라고요. 아무 말 한마디 안 했는데 대번에 저한테 미안하다고 회사 일 때문에 정신없는데 자꾸 전화하는 통에 어쩔 수 없이 알려드릴 수밖에 없었다고 거기에 제가 전화를 안 받는다며 제 욕까지 하셨다는데 달리 방법이 없었대요. 이미 들어와 버린 사람을 내쫓아버릴 수도 없으니 일단은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전화를 끊었는데 시어머니가 방문을 벌컥 열고는 너는 밥을 주방에서 차려야지 안방에서 차리냐며 또 싫은 소리를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정말 환장하겠더라고요. 일단 시어머니한테 남편도 오는 길이라고 하고 지금 집에 먹을 것도 뭐 없다고 일단 나가서 식사하자고 했어요. 그리고 옷을 갈아입으려 옷방에 들어갔더니 한숨밖에 나오지 않대요. 이미 시어머니가 커다란 가방 2개의 짐을 잔뜩 싸오셔서는 저희 옷방 한 구석에 당신 짐까지 다 풀어놓은 상황이었어요. 이게 그냥 놀러 오신 게 아니라는 건 그것만 봐도 알 수 있었죠. 이윽고 남편이 퇴근해서 집에 돌아오게 되었고 그 길로 바로 식사부터 하자고 시어머니를 데리고 나가 밖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하면서 남편하고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난데없이 저희 집에는 어쩐 일로 오신 거냐고요. 시어머니는 세상 당당하게 대답하셨죠. 짐 싸들고 온 거 보면 모르겠냐고 니들하고 같이 살러 온 거라면서 말입니다. 남편도 시어머니가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길래 잠깐 지나가다 들른 걸 줄 알았었나 봐요. 같이 살러 왔다는 말에 쏘스라치게 놀라가지고는 한마디 하더라고요. 왜 멀쩡한 집 냅두고 저희랑 같이 살려고 하시냐면서요. 그런데 이어진 시어머니 말이 아주 충격적이었습니다. 집은 진작에 날려먹었다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해야지 그 얼마 안 되는 사이에 집을 날려먹는가 했더니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 그 아저씨를 아예 집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한참 춤출 때 만나가지고 같이 집 나갔던 그 아저씨를요. 알고 보니 다시 돌아온 이유도 한참 그렇게 둘이 거진 10년 세월을 부부처럼 한 집에 살다가 그 아저씨가 돈이 떨어지자 도망 나온 거였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집도 생기고 얼마나마 돈도 생겼으니 그걸 못 참고 그 아저씨를 집으로 불러들인 거예요. 그런데 또 막상 둘이 살기에는 넉넉한 돈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그 돈 어떻게 불려보겠다고 둘이서 집 팔고 전 재산 들고 강원도에 노름하러 여정길에 올랐던 겁니다. 거기서 방 하나 구해서 매일같이 노름하다가 집 한 돈에 아버님이 남겨둔 돈 홀랑 다 날려먹고 그대로 거기에 싸들고 간 짐 챙겨서 저희 집으로 찾아온 거였습니다. 차라리 뭐 사기를 당해서 쫄딱 말아먹었다는 거짓말이라도 하시지, 아무리 솔직한 게 최고라고 해도 저건 너무 심하지 않나 싶었어요. 설마 오갈 곳 없는 당신을 길거리에 나앉게 할 거냐면서 큰 소리를 치시는데 뭐 얼마나 불쌍한 상황이라고 저리 당당하게 말을 하시는 건지 어이가 없어서 저도 남편도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식사 마치고 나와 집에 걸어가는데 당당하게 자기 집에 돌아가는 것 마냥 앞장서서 걷는 시어머니 뒤를 따라 걷고 있자니 정말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반년 만에 노름으로 전 재산 날린 걸 무용담처럼 당당하게 이야기하시는 것도 대단했지만 저러다 정말 우리 집에 눌러앉아 버리는 건 아닌지 그게 가장 큰 걱정거리였죠. 그래도 남편을 믿었어요. 암만 시어머니한테 비밀번호를 알려준 게 남편이라지만 회사에서 일하는데 쉬지 않고 전화하는 시어머니가 부담스러워서 어쩔 수 없었을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죠. 무엇보다 어머님이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물렁하게 대처하는 아버님이 문제라고 늘 이야기를 했었고 이후에도 어머님한테만큼은 단호하게 나왔었으니까요.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 어머니 하고 싶은 대로 하시라고 연 끊고 지내자는 듯이 먼저 말을 꺼냈던 것도 남편이었기에 이 문제도 어련히 알아서 해결해 놓겠지 그렇게 믿었습니다. 제 옆을 따라 걷고 있던 남편은 집에 가는 길 내내 아무 말이 없었는데 나름 자기도 가장 좋은 해결책을 찾아낸다고 생각이 많은 거구나 싶어서 일부러 말 한마디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집에 도착했는데 거기서 또 한 번 어이가 없는 상황이 펼쳐졌지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시어머니가 배도 부르고 이제 졸려서 한숨 자야겠다 그렇게 한마디 하더니 저희들이 방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방문을 덜컥 열고 들어오더니 저희는 있는 둥 없는 둥 신경도 안 쓰고 그대로 안방 침대에 자연스럽게 드러눕더라고요. 순간 너무 당황해서 제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어머님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요. 시어머니는 보면 모르겠냐고 방에서 볼일 다 봤으면 잠 좀 자게 얼른 불 끄고 나가라고 당당하게 말을 하더라고요. 아니 피곤하신 건 알겠는데 왜 저희 침대에 누우시냐고 그렇게 한마디 했더니 시어머니가 저보고 아주 꼴값을 떤다고. 얼굴 못난 것들이 성질도 더럽다는데 그 말이 틀린 게 없다면서 그럼 시어머니를 얼음장 같은 바닥에 재우고 니들은 편한 침대에서 자겠다는 거냐고. 넌 부모도 없냐고 하면서 성질을 내는 거 아니겠어요? 순간 짜증이 나서 저도 시어머니한테 한 소리 했어요. 제가 부모가 있는지 없는지는 상견례도 결혼식도 안 오셨으니까 모르시는 거 아니겠냐고 그걸 질문이라고 하시는 거냐고 언성을 높였죠. 시어머니는 전연저거 말하는 꼬라지 좀 보라고 하면서 너는 네 부모한테 말 그렇게 하느냐 아니면 그렇게 해도 된다고 가정교육을 받은 거냐 하면서 떠들어대기 시작했습니다. 분위기가 심각해지니 남편이 저를 뜯어말리고 방 밖으로 데리고 나왔어요. 그런데 상황을 말리고 싶었으면 그냥 참으라고 한마디 하면 될 것인데 저보고 좀 참으라고 그동안 잘했으면서 왜 오늘따라 과민 반응이냐고 짜증을 내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참을 상황이냐고. 한번 얼굴도 못 본 우리 친정 부모님 들먹거리면서 저러시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럼 해실거리고 가만히 있었어야 하냐고 했죠. 남편이 그제서야 짜증내던 걸 멈추고는 저한테 일단 미안하다고 먼저 사과부터 하더군요. 자기도 지금 상황이 어이가 없어서 예민해 있었던 것 같다고요. 일단 흥분한 거부터 좀 가라앉히고 오늘만 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들어드리자고 하대요. 어차피 저러는 거 절대로 방을 양보할 생각은 아닌 것 같고 하루 종일 서로 싫은 소리만 하고 짜증내는 것밖에 더 하겠냐면서요. 차라리 그냥 안방 하루 내드리고 끝내자고. 자기는 아침에 회사에 연락해서 일부터 빼고 그 길로 어머님 모시고 나가 새로 지낼 곳을 알아봐 주던지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저도 마음을 좀 추스르고 따뜻한 차 한 잔 마시면서 마음을 가라앉혔어요. 당장 시어머니를 내쫓을 수도 없었고 내쫓는다고 해도 그냥 나가실 분은 아니었으니 남편의 제안이 그나마 제일 현실성 있게 느껴져서 그러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그날 저는 소파에서 잠을 청하고 남편은 바닥에서 자고 그날 하루를 보냈어요. 새벽 5시쯤이었나
시어머니가 난데없이 아침밥 좀 차려보라고 저를 깨우더군요. 마음을 추스르고 잤다지만 아직 화도 안 풀린 마당에 새벽바람에 겨우 잠든 저를 깨워서 한다는 소리가 아침밥을 차리라니. 시어머니가 매너를 안 지키는데 저도 예의고 뭐고 갖출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서 툭 던지듯 한마디 했습니다. 냉장고에 반찬 있고 밥솥에 전날 아침에 해놓은 밥 있으니까 알아서 드시라고 말하고 그대로 다시 잠을 청하려고 들어누웠죠.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지금 시어머니한테 전날 지어놓은 밥을 먹일 생각이냐고 한마디 하더니 혹시 너 내 아들한테도 이딴 식으로 아침밥을 차려주냐 한마디 하시대요. 그래서 그 말에도 한마디 대답해드렸죠. 어머님도 적어도 10년은 안 차려준 아들 아침밥을 왜 저한테 바라시냐고요. 이참에 오랜만에 아들 아침밥이나 직접 챙겨주시면 되겠다고 그렇게 시어머니랑 한마디씩 주고받고 있었는데 남편이 그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깼는지 깜짝 놀라 일어나대요. 그래도 이번엔 제가 아니라 시어머니를 뜯어서 데려가더군요. 남편이 어떻게 설명을 잘한 건지 한 5분 있다가 시어머니가 주방으로 들어가길래 결국엔 직접 챙겨주려나 보다 생각하고 그대로 다시 잠을 청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덜그럭덜그럭 누가 봐도 저 자는 걸 방해하려고 그러는 게 다 티가 날 만큼 주방 집기를 죄다 부숴버릴 기세로 온갖 소음을 일으키기 시작했어요. 결국 잠은 다 잤구나 싶어서 그대로 저는 출근 준비하고 평소보다 2시간 이른 시간에 집을 나섰습니다. 나가면서 남편한테 전날 저녁에 이야기한 대로 상황 좀 제대로 정리 좀 해달라고 부탁하고 말이죠. 너무 일찍 도착해서 회사 근처 카페에서 시간을 때우다 가야 했어요. 그래도 또 기다리면서 따뜻한 차 한 잔 마시고 심호흡 좀 했더니 기분이 많이 가라앉아서 다행이었죠. 아침에 마인드 컨트롤을 잘했던 탓일까 남편이 알아서 잘 처리할 거라 믿었고 회사에서는 시어머니랑 있던 일 하나도 신경 안 쓰고 일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집 앞부터 청국장 냄새가 진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옆집에서 끓여 먹는 건가 하고 생각했는데 현관문 열고 들어오니 남편이 식탁에 앉아있고 시어머니가 주방에서 청국장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순간 멍해서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었죠. 남편은 그런 저를 보더니 애써 모르는 척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제가 들어온 걸 알게 된 시어머니는 너는 어떻게 된 애가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을 고작 집에서 냄새난다는 이유로 한 번을 안 해줄 수가 있냐면서 마누라는 맞냐고 한마디 하시더군요. 그러더니 내 아들 먹으라고 한 거지 네 먹으라고 해놓은 거 아니니까 너는 저녁 먹으려거든 나가서 혼자 먹던가 우리 아들 식사 다 끝나면 네 혼자 네 먹을 거 해먹던가 하라고 하는 거 아니겠나요? 순간 그 길로 남편 팔을 잡아채서 방으로 끌고 들어왔어요. 시어머니가 중간에 방해 못하게 문도 잠궈버리고 남편한테 한마디 쏟아냈죠. 해결하겠다고 큰소리 칠 때는 언제고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냐고. 입이 있으면 설명 좀 해보라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거의 울기 직전의 표정으로 울먹거리면서 이대로 당분간만 시어머니랑 함께 지내면 안 되겠냐고 오히려 되묻는 거 아니겠어요? 아침에 엄마가 차려준 밥을 먹으니 옛날에 가족들이 단란하게 지내던 것도 생각이 나고 이래저래 고민이 되었다나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자기가 그렇게 모질게 대했는데 그런데도 우리 집에 이렇게 찾아오신 거 보면 오죽 답이 없었으면 그러셨겠냐며. 당장 돈 한 푼 없는 분이 어디 가서 무슨 방을 구하시겠냐고. 차라리 우리 집에 당분간만 모시고 살면서 어머님이 직장 구하고 방을 구해나갈 돈을 어느 정도 모으실 때까지 기다려주면 안 되겠냐 하는 거예요. 어이가 없어서 잘도 일자리 구해서 혼자 지내실 능력이 되는 분이셨으면 진작에 여기 찾아올 일 없이 잘 지내셨을 거라고. 나는 단 하루도 더 같이 있고 싶지 않으니 모시고 싶으면 너 혼자 모셔라 하고 한마디 강하게 쏘아붙였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저보고 너무하다고 하더군요. 어머니까지 안 계시면 자기는 완전히 고아라고. 저런 상태에 어머니를 내쫓아서 어머니가 잘못되기라도 한다면 자기는 평생 저를 원망하면서 살 거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곤 그 엄마의 그 자식 아니랄까봐 전날 시어머니가 제 성질 긁듯이 친정부모님 이야기까지 꺼내대요. 이게 시어머니가 아니라 장모님이었으면 저 또한 자기랑 똑같은 결정을 내렸을 거라고요. 남편한테 애초에 시어머니랑 우리 엄마랑 비교하는 게 말이 안 되지 않냐고. 우리 엄마는 춤바람 나서 외간 남자랑 눈 맞아 10년 동안 집 나가 살았던 적도 없고
노름판 가서 전 재산 탕진하고 자식한테 빌붙으신 적도 없다고요. 설령 그러셨다고 해도 멀쩡히 결혼해서 가정 꾸리고 사는 자식한테 찾아오실 분도 아니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했죠. 나도 평생 남편한테 엄마를 벼랑 끝으로 내모른 독한 배우자 소리 들으면서 살고 싶은 생각 없다고, 그러니까 모시고 싶으면 혼자서 실컷 모시라고 했죠. 그런다고 내가 어머님 자리 잡을 때까지 친정 가서 기다려주겠단 소리는 아니라고 당장 내일 이혼 서류 만들어 올 테니까 이혼할 각오하고 어머님을 모시라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밖에서 다 듣고 있었는지 방 문고리를 철컥철컥 흔들면서 저한테 방문 너머로 욕짓거리를 하기 시작했죠. 그 방에서 나오기만 해보라고 아주 산송장을 만들어서 내쫓아버리겠다며 저보고 부모 자식 간의 연을 끊어놓으려고 작정을 했다고 난리법석을 떨길래 제가 또 한마디 해줬죠. 부모 자식 간의 연을 먼저 끊은 건 아줌마 아니냐고요. 10년 세월 만에 집에 빈털터리로 돌아온 마누라 받아준 보살 같은 남편, 집 나갔다가 10년 세월 만에 돌아와 전 재산 날려먹고 자식 집에 얹혀 살겠다는 엄마를 모시고 살고 싶다는 효자 아들 내치고 남처럼 살다 돌아온 사람이 이제 와서 부모 자식 간에 어쩌고 타령 좀 하지 말라고요. 그랬더니 이젠 남편까지 나서서 저보고 말이 심한 거 아니냐고 한마디 하더라고요. 그때 딱 느꼈어요. 남편은 어떻게든 제가 아닌 어머니를 택할 거라는 사실을요. 그래서 저도 뒤도 안 돌아보고 누가 못 모시게 했냐고, 이혼해 줄 테니까 아줌마는 10년 동안 안 차려준 아들 밥이나 좀 차려주시고 네 녀석은 10년 동안 못했던 자식 노릇 효자 노릇 실컷 하라고 한마디 말해주고 그 길로 저는 집을 나와 친정으로 향했어요. 친정아버지가 대노하셔서 집까지 쫓아가겠다는 걸 뜯어말리고 그냥 저는 그 길로 곧바로 변호사도 알아보고 이혼 서류도 작성하고 그렇게 한동안 바쁜 시간을 보냈죠. 다행히 남편이 이혼 서류에 바로 사인을 해주긴 했어요. 저희 결혼할 때 돌아가신 아버님께서 해준 게 워낙 많았다 보니 재산 분할도 깔끔하게 가져왔던 대로 딱 7대 3으로 나누기로 하고 그렇게 합의 이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결혼할 때는 있지도 않았던 시어머니 때문에 이혼까지 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한참 이혼 소송 마치고 숙려 기간 동안 기다리고 있었는데 남편이 저한테 잠깐 좀 볼 수 있냐고 연락을 해오더군요. 말로는 방 정리하다가 제 물건이 나왔다고 그거 돌려줄 겸 해서 겸사겸사 보자길래 얼굴 보고 싶지 않으니 그냥 택배로 보내라고 그렇게 한마디 하고 말았는데 남편이 기어이 그걸 전해주겠다고 친정 앞까지 찾아온 거예요. 괜히 친정집에 들어오라고 했다간 저희 아버지한테 걸려서 인간이 뼈도 못 추릴 것 같아 제가 나가서 남편을 만나고 왔습니다. 남편이 제 물건이라고 가져온 건 정말 가짜는 물건이었어요. 결혼할 때 커플 잠옷이라고 같이 맞춘 잠옷이었는데 일부러 두고 온 거라고, 가져갈 생각 없고 친정집 아파트 경비실 근처에 헌옷수거함 있으니 집에 갈 때 거기서 알아서 버리고 가라고 그렇게 한마디 했죠. 그랬더니 남편이 그래도 우리 추억이 담긴 물건인데 어떻게 그렇게 버릴 수 있느냐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목소리도 깔고 분위기 잡는 게 뭔가 심상찮아 보였는데 아니나 다를까 잠옷은 일부러 옛날 생각나게 하려고 가지고 온 거였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조금이나마 좋았던 때 생각나게 만들어서 다시 합치자는 말에 그러자고 대답하게 만들 요량으로 말이죠. 시어머니는 어떻게든 쫓아낼 테니 다시 합치자길래 무슨 바람이 불어서 마음이 바뀌었냐고 제가 되물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끝까지 이유를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남편을 떠보듯 이유를 모르고서 또 언제 뒤통수 맞을 줄 알고 당신하고 다시 합치겠느냐고 조금 여지를 주듯이 대답을 했죠. 그랬더니 남편이 그 말에 넘어가 진짜 이렇게 된 이유를 술술 털어놓더라고요. 저희가 이혼 서류 접수하고 나서 한 달 정도 지났을 때였는데 퇴근하고 왔더니 집에 웬 모르는 사람이 있더랍니다. 강도라도 들은 줄 알고 깜짝 놀랐는데 그게 아니라 그 사람 바로 최초의 시어머니를 집 나가게 만들었던 장본인이자 이후에도 아버님이 남겨놓은 재산을 반년 만에 노름으로 죄다 털어먹은 그 아저씨였다네요. 시어머니가 남편 출근한 사이에 그 아저씨라는 인간을 집에다 들인 거였죠. 그 길로 두 사람이 안방 차지해서 집주인 행세를 하고 있다 하고 남편이 벌어온 돈으로 놀러 다니느라 엄마 집밥은커녕 당장 생활비도 모자라서 편의점 도시락 먹으면서 끼니를 때우고 있대요. 그제서야 자기가 순간의 정에 이끌려 잘못된 판단을 했다는 걸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행히 아직 숙려 기간이 끝나지 않아 아직 우리가 법적으로 혼인 중인 상태고 집 또한 아직 우리 집이니 저보고 같이 가서 그 두 사람 좀 내쫓아 달라는 소리나 마찬가지였죠. 암만 사랑해서 결혼했다고 한들 온갖 꼴을 당하고 이혼까지 하게 되었다 보니 남아있는 정이라곤 눈꼽만치도 없는지 그 말에 안쓰럽다기보단 꼴 좋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편한테 미쳤냐고 내가 왜 내 발로 그 집에 다시 들어가겠냐고 한마디 했죠. 당신 말 맞다나 수중에 돈 한 푼 없는 인간들을 그것도 둘씩이나 무슨 수로 그 집에서 내쫓을 거냐고 했죠. 그 아저씨라면 모를까 어머님을 모신 건 당신이니 내쫓으려면 아마 소송까지 불사해야 할 거라고요. 그냥 차라리 잘 된 거라 생각하고 살라고 말했어요. 어머님까지 없으면 천혜고아가 된다고 하지 않았냐고. 그런데 이제 다시 아버지까지 생긴 느낌 아니냐고요. 결혼 생활과 부모 중에 당신이 선택한 건 어머님이지 않냐. 10년 동안 못했던 효자 노릇 이번 기회에 실컷 하라고 한마디 해주고 자리에서 일어났네요. 남편이 제 마음을 돌려보겠다고 가져왔던 커플 잠옷도 그냥 제가 들고 나와서 집에 돌아가는 길에 헌옷수거함에 쑤셔받고 왔어요. 그 잠옷이 뭐겠냐마는 더 이상 남편하고 엮인 거 하나 없이 제 손으로 모든 걸 끊어버린 것 같아 마음이 한결 후련해지더라고요. 결국 시간이 지나 숙려기간도 끝나게 되었고 저희는 진짜 남남이 되었습니다. 순간 효자 노릇 한번 하려다가 떼지도 못할 혹 하나 더 생긴 건데 이거야말로 자업자득 아니겠나요? 아무튼 팔자에도 없었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생겨서 하마터면 제 인생까지 같이 꼬일 뻔했는데 암만 이혼녀 딱지를 달았다고 한들 남은 인생 꼬이는 것보다 이 편이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